안녕하세요. 김부장TV의 김부장입니다. 얼마 전에도 전세계약 이사 진행을 도와드리면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임차인분들 전월세 사시다가 이사 나가실 때 이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 모르셔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무엇이고 돌려받는 방법과 수선유지비, 선수관리비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들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백과에 나와 있는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의 시설 교체와 보수를 목적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징수에 적립하는 비용이 면 주택 소유자에게 징수에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사용된다. 관리비에 매달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서 청구가 됩니다. 매달 고지되는 관리비 고지서를 보시면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또한 수선유지비도 되어 있는데 이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은 다른 겁니다. 이따가 제가 이 차이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번엔 관련 법률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장기수선 계획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승인을 말하는 겁니다.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사항인데 이거에 해당하는 주택 유형으로는 보시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두 번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세 번째 중앙집중식 지역난방식 공동주택, 네 번째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 네 가지 유형의 주택인데요. 네 번째는 주상복합 건물로 보시면 되십니다. 1층은 상업, 업무용으로 되어 있고 상층부는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 유형으로서 장기수선 계획을 세워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제30조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동법인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입니다. 관리주체는 수선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2항 보시겠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다. 조금 전에 장기수선 계획에 관한 법률을 말씀드렸고요. 단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가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밑에 용도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걷는다는 법률상 내용입니다. 이번엔 시행령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행령에 임차인이 매달 임대인 대신 이 장기수선 충당금 포함된 관리비를 내고 나중에 나가실 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31조 밑에 8항하고 9항에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가 대신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월세든 전세든 실제로 사용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대신 매달 관리비 납부하실 때 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항목이 포함이 돼서 납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 나가실 때 이 금액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나와 있는 겁니다. 보시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 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입니다.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사 나가실 때 관리소로 전화하셔서 장기수선 충당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요구하시면 관리소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해 주도록 법률상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월세 사시다가 계약기간 끝나거나 계약기간 전이라도 나가실 때 관리실에 꼭 전화를 하셔서 본인이 산 기간 동안 장기수선 충당금 얼마가 발생되었는지 그 확인서 꼭 발급해 달라고 하셔서 확인하시고 임대인분에 대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하실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지금 법률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상가의 경우입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상가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해당 주택 유형과 다른 건물입니다. 관련 법률도 다릅니다. 집합 건물을 소유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 이 집건법이라고 하는데요. 제28조 규약 부분입니다. 1항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 사항 중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서 정할 수 있다. 대부분 이제 구분 소유 상가의 경우 구분 소유자끼리 관리단이 형성이 돼서 관리 규약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 관리 규약에 많이 우선시 되는데요. 대부분 상가 분쟁 시 관리 규약이 우선시 되고 실제 판례도 관리 규약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공동주택처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조항은 없습니다. 판례에서는 관리규약과 상가 임대차 계약서상 기재된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현장 실무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 진행을 하게 되면 계약 진행 시 계약서 작성할 때 디테일하게 장기수정 충당금에 관해서 협의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임대인, 임차인 만나서 이제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데요. 이러한 부분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하게 되면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협의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다만 이제 임차인분께서 나중에 이 장기수정 충당금 반환 청구를 하시려면 처음 이제 계약하실 때 계약서상으로 특약상에 명시가 된다면 판례도 이제 이 계약서상에 명시된 걸 바탕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수선 충당금, 수선 유지비, 선수 관리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비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개념부터 보시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화 대비를 위해 일정 금액 적립하는 비용. 조금 전에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는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 이제 수선 유지비가 있는데 수선 유지비는 공동주택 유지 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소모성 비용. 소모성 비용입니다. 긴급하게 이제 유지 보수를 위해서 수리 비용이 든다든지 이러한 비용을 위해서 이제 걷는 금액인데요. 장기수선 충당금과 수선 유지비는 비슷한 것 같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수관리비 부분인데 공동주택 관리 시 필요한 공구나 물품과 공과금 납부 등 비용 확보 목적 소유자에게 걷는 금액. 이제 예치금조로 이제 신축 입주하실 때 선수관리비 처음 내시게 되십니다. 보증금조로 내시고 나중에 이제 돌려받으시는 금액을 선수관리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예치금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이번엔 실제 사용 예입니다. 먼저 장기수선 충당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승강기 보수교체, 외벽 페인트 칠 등 그 밖에 건물 노후화 방지 및 유지를 위해 적립하는 비용. 비슷한 용어로 이제 수선 유지비도 있는데 다른 성격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공동현관 전등 교체, 청소 등 주거생활 편익을 위한 목적으로 긴급하게 이제 공동현관 전등 교체라든지 청소를 위해 소모성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수관리비입니다. 신축 첫 입주 시 소유자가 납부한. 처음 이제 신축 건물 입주하실 때 처음 이제 소유자가 예치금조로 관리실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이제 선수관리비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되찾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납부 주체입니다. 먼저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입니다. 임차인 퇴거 시 반환 청구가 시행령상으로 이제 임차인 퇴거 시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법령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 퇴거 시 관리실로 장충금 확인 후, 장충금은 장기수선 충당금 줄임말입니다. 확인 후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약기간 만기가 돼서 나가시거나 만기 전에 나가실 때 관리실로 장기수선 충당금 본인이 이제 살은 기간만큼 장기수선 충당금 내역 이제 확인시켜 달라 하시면 지체 없이 법령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지체 없이 이제 관리실은 확인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서 임대인분에게 청구하셔서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임대차가 아닌 매매계약의 경우인데요. 일반적인 매매 말고 이제 새 안고, 새 끼고 매매했을 경우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새 안고 매매계약 잔금시입니다. 이제 소유권 이전이 이제 잔금 때 이루어지는데 잔금시 기점으로 관리실로 잔금일 기준 장충금 확인 후 매도인이 이제 파는 사람입니다. 매수인에게 건냄, 실무 관례적. 이제 관례적으로 실무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 새 안고 매매가 됐을 때 잔금날 기준으로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나중에 나갈 때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걸 대비해서 서로 이제 그거를 정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인이 이제 매수인한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제 임차인 산 기간만큼 장기수선 충당금 확인해서 그 금액을 매수인한테 건네면 그 매수인이 그 금액을 갖고 있다가 현재 세입자 임차인분이 나중에 나갈 때 그 금액을 이제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관례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태거시 이제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와 이번엔 수선 유지비 납부 주체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는 같습니다. 조금 전 장기 수선 충당금과 다른 점이 장기 수선 충당금은 법령상, 시행령상 이제 임차인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제 수선 유지비는 이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판례는 실거주자가 이제 납부 주체입니다. 말씀드리면 이제 긴급을 요하거나 편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제 소모성 비용으로 걷는 성격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편익을 위한 목적입니다. 나라 판례는 실거주자가 이제 납부 주체이기 때문에 장기 수선 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수선 유지비는 나중에 나가실 때 이거는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수관리비 납부 주체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입니다. 매매계약 시 정산 승계, 유도인 선수관리비 영수증 또는 관리실에서 확인서 발행 및 확인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승계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 새로 입주하실 때 관리실에서 예치금조로 선수관리비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선수관리비는 보증금조 성격이에요. 나중에 이제 매매가 됐을 경우 관리실에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소유자한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관례상 일반적으로 매매가 됐을 경우 잔금 때 매도인 이제 파시는 분이 이제 관리실 통해서 관리비 이제 영수증,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확인서 발행 받아 오시면 이제 확인이 되면 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제 선수관리비를 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계속 승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관례적으로 하는데 계속 승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장기수선 충당금, 수선 유지비, 선수관리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제 채널 보시면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정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참고들 하셔서 꼭 도움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